오늘은 테슬라 14편, 시장과 주식 편입니다. 최근 나스닥 급락으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쇼피파이 등 소위 잘나가는 주식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주식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나스닥 급락 이유, 어디까지 빠질까? 닷컴 버블과 다르다. 테슬라 가치 점검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급락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급락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2차 팬데믹 우려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은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뉴스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코로나 학습 효과가 있어 3월 수준까지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4월, 5월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을 많이들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선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부양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주식 및 부양책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에 반드시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나스닥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이슈 또한 누가 되든 지나갈 이슈로 봅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요? 지난 3월 나스닥은 6,800포인트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를 새롭게 받아들이던 시기였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지수가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학습 효과로 코로나로 그 이상 빠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차 팬데믹 영향이 1차보다 크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1차 팬데믹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을 많이들 후회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같은 팩터로 지난번 수준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고점 12,000포인트 대비 약 20% 하락이 코로나 관련 최대 낙폭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슈나 부양책 지연 이슈 등은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하락은 닷컴 버블 수준의 급락입니다. 이 당시 시장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개별 종목은 10분의 1 토막이 속출했습니다. 이 정도 시장 붕괴가 진행된다면 테슬라도 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닷컴 버블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투자은행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투자자 여러분은 명망한 미국 투자은행 의견도 또한 딸바보 주식 의견도 맹목적으로 의사 판단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도 계속 틀리고 당연히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 다만 상식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럼 왜 지금이 닷컴 버블 때와 다른지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 PR이 45배를 넘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PR은 약 30배 수준입니다. 당시 야후와 아마존 등은 상장했었고 구글은 상장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야후와 아마존 순이익은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지금의 구글, 페이스북처럼 의미 있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스닥 대표 종목들은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는 닷컴 버블은 스토리 중심 버블이었고 지금 나스닥 상승은 실적 기반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리 환경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 금리는 6%대였습니다. 지금은 0%대입니다. 0% 아니고 1%라고
합시다. 1% 금리 시대에는 PER 100배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입니다. PER을 역산하면 일드가 나오는데요. PER 10배는 기업 순이익이 시가총액의 10%를 매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배는 기업 시총의 5%를 매년 번다는 이야기고요. PER 50배는 2%를 매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배는 1%고요. 금리 5% 환경에서는 PER 20배도 비싸지만 금리 1% 환경에서는 100배도 합리적이고 20배는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은행 이자가 5%, 10%일 때 굳이 주식을 안 해도 적금만 해도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 3% 이자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드 3%, 즉 PER 30배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2%도 수익을 낼 수 없지만 PER 30배 주식에 투자하면 3.3% 순이익이 회사에 유보되거나 배당으로 지급됩니다. 저축보다 주식 투자가 합리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닷컴 버블 때와 달리 금리 0% 환경입니다. 이론적으로 PER 50배도 기업 실적 가시성만 높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스닥 PER은 닷컴 버블 때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닝이 망가져서 PER 30배이지 사실 30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와 다른 점은 단단한 실적입니다. 또한 금리 환경 또한 PER 50배로도 설명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나스닥 PER은 30배 수준이고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매크로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랠리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견조한 나스닥 기업 실적. 두 번째, 저금리 환경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가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PER이 높아 보이지만 2000년 초 아마존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ER도 2025년 기준으로 11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스토리, 버블이 아닌 펀더먼털 주식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제 추정치 기준 2025년 테슬라 매출액은 190조 원, 2025년 판매량 430만 대, 25년 순이익 32조 원, 25년 PER 11배.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 판매만 산정한 것이고 만약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수익 기여, 에너지 사업 부문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PER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용 PER이 11배가 아닌 20, 30배가 되겠죠. 리스크 점검을 해보자면 중국 로컬 경쟁 리스크 심화, 2차 팬데믹에 따른 생산 차질, 2차 팬데믹에 따른 기가 팩토리 증설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테슬라 본질 가치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 지연시키는 내용입니다. 단기 주가 조정 팩터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 목표 주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번 조정은 닷컴 버블 조정과는 다르다. 두 번째, 닷컴 버블 대비 기업 실적 차원이 다르고 금리 환경도 다르다. 세 번째, 테슬라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입니다. 당분간 만만치 않은 시장이 예상됩니다. 딸바보 시청자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